자, 이번 수능 벌써 이렇게 제일 많이 틀린 거, 11위, 12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 다른 강의처럼 따박따박 해석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급할 때 또 이게 통용이 되면 되게 좋은 어떤 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답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을 읽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능은요, 특히 수능 영어를 작성하셔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진리 전개 방식이 동의어 반복하는 것이 진리를 표명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학적 전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x는 뭐 블라블라블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라는 근의 공식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중학교 때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것이 근의 공식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근의 공식을 보통 이제 수학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본다면 어때요? 이제 같은 이야기의 동의어 반복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80억 인류가 이제 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과학인데 돈과 과학이 다 숫자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 그 가장 배점이 높은 게 수학이에요. 그죠? 요즘엔 좀 보니까 수학을 안 쳐도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죠. 뭐 이거를 뭐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오늘 주제는 자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인 전개 방식이 수학적이다. 그래서 동의어 반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알아라고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어떤 전개 방식이 뭐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자기 과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웬만하면 물론 전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핵심어가 나오겠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구체성을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은 이쯤일 것이다. 만약 이걸 못 알아먹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그 자기가 말했던 그 이 뭐라나 그 요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라지 보캐브러리와 하이 레벨 센텐스로 이야기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예야라고 해서 한번 더 요렇게 올라가 보시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을 자꾸 읽어보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험 친 녀석이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쌤 말씀대로 제일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40분 자기는 이렇게 풀었대요. 제일 마지막을 읽었는데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알겠대요. 왜 그런가 하면 요렇게 읽으면 시작 정보가 없으면이죠. 정보가 없으면 자, 요거는 묻는 말이니까 일단은 잠깐 제외를 시키고요. 정보가 없으면 전시 오브 히스토릭 드레스가 awkward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정보가 없으면 뭔가 뭐 전시하는 것이 좀 약간 어색하지 않겠는가? 어색한 이미테이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요 문장이 없어도 말이 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럴 경향성이 돼 있다 하면은 요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정보가 없다면 awkward한 이미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인데, 자 봐요. 처음부터 영차 읽으면 의식적으로 특히 이 뭡니까? 이 인지적인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요 얘기를 읽을 때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보가 없다면 그러니까 역사적 드레스의 전시는 어색한 하나의 이미테이션, 모방에 불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 어때요? 한국어도 갑자기 가능성이 많은지 없는지 헷갈리죠. 그런데 인지 노동을 좀 덜한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읽었을 때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좀 어색하겠지. 근데 어색하겠지는 어색할 가능성이 많겠지. 이게 맞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네라고 했고 그죠? 자, 그 지금
그죠? 정확하게 잘 풀었죠. 근데 EBS부터 영차영차 읽으면 인지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마가 하는 말이 요 제일 마지막에 봤을 때 뭔가 요 밑에 선지하고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같은 반복되는 거를 자기는 찾았대요. 요걸 찾았는데 요게 보니까 히스토리가 나오고 히스토리가 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찍었다 이거죠. 이 찍는데 쌤이 늘 말씀드렸듯이 제일 마지막 읽었을 때 읽으니까 대본 답이 나오더라 이거지. 나오고 요렇게 봤을 때 역사 나오니까 1번 아니면 2번인데 또 보니까 요 선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비주얼이라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주얼. 자, 비주얼. 그러면 비주얼이 있는 게 비주얼. 또 비주얼이 있는 게 뭐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음 여기죠, 그죠? 이걸 비주얼이라고 해도 되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러스트레이션, 뭔가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보여주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역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숫자를 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 특히 이제 그 제시어, 코트 온 코트 이탈릭체를 보면 이제 이 문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역사적 이야기에 1666년은 역사적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요 얘기들은 그 비주얼 아트잖아요. 미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건 비주얼 아트고 그래서 이게 카딘 무브먼트라는 말 이게 뭔가 움직이면서 이제 딱 포착되어지는 어떤 보여주는 어떤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받으니 비주얼 정도가 있는 게 요 한 두 개쯤 있으니까 요 둘 다를 포함하는 거는 이거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일단 요렇게 읽고 요렇게 대충 파악하니까 한 10초 만에 답이 요렇게 나오고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요렇게 읽고 쭉 읽어 내려갔을 거다 이거지. 자기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쌤 말씀대로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미봉책으로 답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답이었죠. 이게가 2번, 5번? 잠깐만요. 2번, 5번 맞잖아요. 41번에 2번? 2번, 5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뭐냐, 이제 수능 문제의 포맷이 어떤 이런 그 환경이 설정되어졌기 때문에 답도출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웬만하면 한 95% 이상은 이렇게 답도출하면 다 걸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고발을 하면서 이게 좀 다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한 3년간 떠들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다 공개를 하지 않고요. 이제 일부만 좀 공개를 드리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이번에 또 수능을 쳤기 때문에 수능 쳤는 한 며칠 동안은 공개해 드리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공유를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수능을 또 다르게 보기 재밌죠. 그 가운데 이게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해석이 좀 희한하게 나온다 이러면 제가 또 다르게 이거 이런 말이 아니고 저런 말인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41번, 42번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런 식으로 한번 답을 선정해 놓고요. 방향성이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보면 늘 말씀드렸듯이 결을 잡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 결대로 읽히면 되게 빠르게 읽히고요. 그 결대로 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조가 되면서 굉장히 답이 선명하게 보여서 이거 답이 아니네? 라고 해서 다른 답을 찍어서 맞출 확률도 큽니다. 자, 그러니까 따박따박 설명하면서 원리 원칙을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보는 이런 수능 강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끝!